다음은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종자 소독하고 못자리 관리, 못자리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 친환경 인증표 같은 경우에는 약재 소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자 소독을 냉송 온탕 침법을 통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종자 소독을 하는 목적은, 제일 큰 목적은 키다리병입니다. 키다리병 방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깐부기나 깨시무늬병, 벼 잎선충, 그리고 도열병 방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종자 소독을 꼭 필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 소독을 하셔가지고 못자리 설치를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종자 소독의 제일 큰 목적인 키다리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병 같은 경우에는 키다리병이 감염이 되면은 종자에서 제일 첫 번째 감염이 되는데, 종자에서 소독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키다리병이 본답이 나가서 키다리병이 발생이 되는데, 그 키다리병이 본답이 나가서 발화가 돼서 포자를 만들어서 오염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대부분 종자를 통해서 감염이 되지만은 본답에서 발화가 되는 그런 키다리병이 발화돼서 꽃이 필 때 화기전염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 종자가 들어가면은 그 못자리 내에서 유묘에서도 병증이 나타나지만은 특히나 그 본답에서 잎이나 줄기에서 키다리병 포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자가 일단 발생이 되면은 화기전염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그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개청 안에 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예 종자 소독을 할 때 충분히 소독을 하지 않으면은 본답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자 소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 소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온도하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른 벽실을 그 따뜻한 물, 그러니까 60도씨 되는 온수에다가 10분 동안 소독을 담가놨다가 소독을 한 후에 찬물에다가 침질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온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60도보다 높아지면은 종자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발화 불량이 생기고요. 60도보다 낮아지면은 소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60도에서 10분 동안 소독하는 게 굉장히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100리터 물에다가 한 10kg 정도 담가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63도 이상 올라가면은 발화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찰배 같은 경우에는 완개청이 좀 얇기 때문에 63도 이상 올라가면은 발화 불량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58도씨에서 10분 동안 소독을 했을 때 발화율은 94% 정도 되고 방제가는 한 94.3% 정도밖에 안 되는데, 60도에서 10분 정도 소독을 했을 때는 발화율은 96%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키다리병 방제가는 9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더 높이면 좋긴 좋지만은 발화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꼭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찰배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잘못 맞추면은 63도 이상 되면은 나중에 발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화기를 이용한 그 온탕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60도씨에서 10분 동안 침질을 하는데요. 물량은 벽시에 10분에 10배 정도 물을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시 10kg 정도 소독을 하실 때는 물 100리터 정도 60도까지 데워서 10분 동안 침질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마지막에 꼭 찬물에 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물에 담그지 않을 경우에는 이 종자가 익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발화 불량이 생기든가 아니면 아예 발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온탕 소독기입니다. 이런 온탕 소독기는 자동, 반자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종자 소독기를 이용을 하면은 온도를 맞추기 또 굉장히 쉽고 시간도 굉장히 맞추기 쉽습니다. 자동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60도까지만 온도만 올려놓으면은 자동으로 소독하기 때문에 시간상이나 아니면은 방법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종자 소독입니다. 목초액이나 키토산, CR100이나 기타 자재를 이용해서 종자 소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기 전에 일단은 온탕 침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불안할 경우에는 친환경 자재를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소독하는 방법인데요. 목초액 같은 경우에는 200배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침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키토산은 300배에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침지 후에 말려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냉송 온탕 침법을 하고 난 다음에 CR100이라는 그 친환경 자재가 있는데 친환경 자재를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소독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하시면은 키다리병이나 아니면은 깨신무늬병 같은 그런 병들이 그 99% 이상은 다 방지가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침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침종 소요일수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침종 소요일수가 좀 틀려집니다. 왜냐하면은 온도에 따라서 수분이 침투하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온도를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10도씨에서 침종을 할 때는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도 같은 경우에는 5일 정도만 담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최근에 친환경 종자 소독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온탕 소독을 한 다음에 석회황이라는 그 친환경 자재가 있습니다. 황을 이용을 해서 종자 소독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도 굉장히 방제가가 99%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방법은 온탕 소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60도씨에서 10분 동안 종자 소독을 하고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놨다가 석회 유황 처리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종자 소독액에서 담가놔야 되는데 30도씨에서 24시간 정도 침종을 한 다음에 세척을 하고 삭을 틔워서 파종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석회 유황이 들어갔기 때문에 잎이 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발화 불량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뭐 좀 불안하다고 하시면은 중성세제 소독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침종을 한 다음에 충분히 깨끗한 물에다가 씻어 가지고 말려서 체화를 시키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품종별 소독 후에 침종 온도에 따른 발화 특성을 보시면은 일단은 발화를 시켜서 못자리에 나가는 게 굉장히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상자삭히나 아니면은 발화를 시키지 않고 바로 못자리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야간 온도가 굉장히 최근에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발화가 잘 불균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충분히 소독하고 난 다음에 그 침종을 하고 나서 발화를 시켜서 못자리 설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발화를 시킬 때는 싹이 0.1에서 0.2mm 정도 나왔을 때 못자리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 정도까지 나오려면은 침종 온도에 따라서 그 발화되는 그런 속도가 좀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선찰벼 같은 경우에는 15도씨에서 6일 동안 침종을 했을 때는 한 91% 정도 발화가 되는데요. 25도씨 정도나 30도씨 정도 됐을 때는 시간이 반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25도씨에 침종을 했을 때는 3일 정도 담가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30도씨 같은 경우에는 이틀이면은 충분히 화산 찰병 같은 경우에는 발화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기를 이용을 해서 발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은 가정에 그 발화기가 없으시면은 따뜻한 물을 좀 갈아준다든가 아니면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물 온도를 댈 수 있으면은 좀 따뜻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게 방법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도씨에서 이틀 정도 담가 놓으시면은 발화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찰벼 같은 경우에는 발화가 다른 일반 매벼보다는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짜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종자 소독을 하고 싹을 틔워 가지고 상자에다가 이제 깔아서 상토를 덮고 나서 모짜리 설치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짜리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4월 말부터 해가지고 5월 초까지는 낮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밤 기온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계절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고온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가 어렸을 때 고온이 됐을 때는 뜬모나 아니면 모가 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낮에는 비닐을 좀 벗기든가 아니면 양쪽 마구리를 좀 터주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모짜리 설치하고 그대로 두시면은 낮에 낮 온도가 굉장히 많이 35도씨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잎끝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백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될 수 있으면은 환기나 통풍 작업을 많이 좀 해주시고 야간에는 좀 닫아주시고 야간 온도가 일계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할 때는 부직포나 아니면 차광망을 좀 덮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모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우스 내에서 모짜리를 설치를 했는데 하우스 양쪽 그 측창이나 아니면 그 앞쪽 뒤쪽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방치를 했을 때 낮 기온이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서 모가 자라는 환경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환경 같은 경우에는 모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야간 온도는 거의 2, 3도까지 떨어지는데 주간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면은 모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모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온도가 떨어질 때는 부직포를 좀 덮어주시고요. 낮에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환기를 충분히 좀 시켜줘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을 제거한 모습인데요. 지금 비닐을 제거하기 전에 모가 2엽에서 3엽 나오기 전까지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고온 피해를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상태 가지고는 모내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모짜리를 설치를 하시고 모가 2 내지 3엽까지 나왔을 때는 환기 관리나 온도 관리를 충분히 잘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배수로 설치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과습이 됐을 때는 물을 좀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렸을 때 과습이 되면은 뜬모나 아니면은 병에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모 잘록병이나 아니면은 뜬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양쪽 그 고랑 사이에 배수를 할 수 있는 물을 댔다가 뺄 수 있는 그런 설치를 좀 하셔가지고 과습이 됐을 때는 물을 충분히 빼주셔야 되고 건조할 때는 물을 또 대주셔야 되는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논 같은 경우에는 배수할 수 있는 배수 시설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물을 한번 대놓고 계속해서 모가 클 때까지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직포를 이용해 가지고 야간에 이제 덮어놨는데
주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제 저온에서 발화 불량이 나오는 상황도 볼 수 있겠고요. 주간에는 부직포를 좀 벗겨 주셔야 되는데 부직포를 계속 덮어놨을 경우에는 모가 연약하게 자라고 또 과습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2엽기 이후에 모가 2엽 내지 3엽 이후에는 야간 온도가 떨어지는 걸 대비해 가지고 물을 충분히 대주시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야간 온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부직포를 덮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2엽에서 3엽 정도 나오면은 모가 어느 정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간에 물을 대놓고 나면은 주간에 이제 햇빛에 의해 가지고 물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 온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3엽기, 2, 3엽기 이후에는 물을 충분히 대주셔도 어떤 병이나 아니면은 그 생리장애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요. 온도 유지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하우스 설치인데요. 하우스 설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를 할 수 있는 중간에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하우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물을 줄 수 있는 스프링클러나 아니면은 분소스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2, 3엽기 이후에는 물을 자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배수 설치도 하셔야 되고요. 3엽기 이후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은 꼭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충분히 대주셔도 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스프링클러나 안에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잎이 이제 크기 시작하면은 정산작용에 의해 가지고 빨리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잘 설치를 하셔가지고 모짜리 관리에 충분히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